다음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책임져야 할 업무 중에 하나인 구매와 물류에 관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구매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자체 만드는 이유는 내가 차별화 요소를 줌에 있어서 다른 곳과 다르게 만든 나의 기술을 빼앗기지 않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의 많은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자체 공장을 가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슬프게도 대한민국에서 자체 공장을 갖는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나라의 가맹법에 의해서 자기가 제조한 제품에 대해서는 마진을 마음대로 붙일 수 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자체 생산하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는데요. 자기가 자체 생산하려면 특허가 정말 돼야 되는, 정말 특별한 제품이어야 되고, 가격도 사실은 다른 시중에서 팔리는 것하고 해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숙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방법이 OEM, ODM이죠. 내가 다른 업체에다 맡겨가지고 내가 원하는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시스템인데요. 예전에 못 모르고 가맹점 1호점 본사가 다른 가맹점에다가 자기가 그 안에서 소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현재는 불법입니다. 그걸 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식품 제조 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내가 만든 걸 HMR로 팔고 싶다라고 하면 적석 판매 제조 가공업 신고를 하면 됩니다만은 내가 가맹점에다 내 물건을 줘서 거기에서 다시 고객에게 팔게 만들려면은 식품 제조 가공업 허가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게 필요한데 그건 받기 되게 어렵습니다. 공산품을 공급하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별도로 만들지 않고 현재 존재하는 물건들을 내 매장에다 공급하는 건데요. 이것들을 쓸 때는 1자 물류, 2자 물류, 3자 물류를 쓰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게 프레시웨이나 동원 홈푸드 등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겠죠. 물류라는 것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주문을 받습니다. 그럼 주문을 받으면 원재료비하고 물류비가 포함된 상태에서 본사는 가맹점에다 청구를 하겠죠. 그러면 본사는 협력사 공장이나 자체 공장을 통해 가지고 만들고 이것을 3PL 물류센터나 1PL, 2PL 물류센터로 보내서 여기서 매장에다가 배송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물류는 섞여 있는 부분인데 이 물류가 중요한 이유는 비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매장에 매일 물건을 갖다 주는 브랜드들도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격주로 갖다 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 우리가 요즘 식당들은 냉장과 냉동식품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가지고는 안 됩니다. 주로 주 2 내지 3일, 보통은 한 주 3회 정도는 배송이 되어야만이 매장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 물류를 함에 있어서 또 하나의 고려 요소는 배송하는 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창고에서 매장까지, 본사에서 매장까지, 공장에서 매장까지 거리가 얼마냐를 다 계산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게 매장 수가 되겠죠. 전국에 100개 있는 브랜드하고 전국에 10개 있는 브랜드는 물류 시스템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비용도 다르고요. 그래서 운영하는 차량 수도 달라지고 또 차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1.5톤을 쓰느냐, 2.5톤을 쓰느냐가 등이 달라질 것이고, 한데 또 하나 이슈 중에 하나는 많은 가맹점 사장님들은 우리 물건이 올 때 그냥 브랜드 없는 차가 오거나 다른 브랜드로 되어 있는데 내 물건이 올 때는 되게 이상하게 느낍니다. 근데 자기 브랜드의 차량을 유지한다는 것은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의 비용이 많이 들겠죠. 하여튼 그래서 차량 수, 매장 수, 거리는 물류 비용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물류 시스템을 본사가 만들 때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고, 또한 이 물류 시스템의 주기에 의해서 또 하나 차이 나는 게 각 매장들의 냉장고와 냉동고의 크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냉장이나 냉동 제품을 배송해주는 브랜드하고 일주일에 한 번 배송해주는 브랜드가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 해주는 브랜드는 아마도 매장의 냉장고와 냉동고가 크기가 더 커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물류와 관계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매출 규모입니다. 내 브랜드 매장들이 매출 규모가 많이 높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냉장고도 커야 될 뿐만 아니라 주기도 더 많이 빨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매출 규모, 그다음 주방 장비 등이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 메뉴 수도 영향을 미치고, 프로덕트 믹스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이니셜 피와 온고잉 피에 대해서는 뭐 잘들 아시고 많이들 잘 만들고 있는데, 가맹금이라는 것은 우리 브랜드를 사용하는 데 따른 금액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계약 기간 내에 소멸되는 거고요. 교육비도 마찬가지, 교육이 끝나면 소멸되는 것이고, 인테리어 장비비도 마찬가지, 인테리어 장비를 대신 해주면 하는데 생기는 이윤을 붙이는 거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온고잉 피, 계속적으로 운영하면서 돈을 받는 것은 식자재에다가 마진을 붙이거나 러닝 로열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식자재 마진 부분은 결국은 러닝 로열티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 아닙니까? 러닝 로열티라는 것은 매출 규모에 의해서 매장에서 매출 규모에 따라 가지고 퍼센테이지로 지급하는 방법인데, 이게 만약에 도입되어 있다 그러면 이슈가 안 되겠죠. 1970년대 미국에도 마찬가지 우리와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식자재로 통해 가지고 마진이 많이 생겨서 가맹점들이 힘들다는 소리가 많이 나오니 맥도날드가 최초로 바꿨다고 그러는데, 러닝 로열티제로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자재에다 마진을 하나도 안 붙입니다. 대신에 매출에서 몇 퍼센트를 받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서 가맹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현재 맥도날드는 매출의 5.5%를 받고 있습니다. 매출의 5.5%면 되게 큰 부분입니다. 근데 저도 프랜차이즈 본사를 해봤습니다만, 프랜차이즈 본사가 식자재 마진에서 남기는 부분의 금액이 거의 4 내지 5% 유사한 정도의 수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복잡한 식자재 마진을 붙여서 싸우지 마시고, 러닝 로열티 제도를 도입한다면은 지금 같은 이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러닝 로열티 제도의 장점인 매출을 본사와 가맹점이 같이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서 러닝 로열티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어느 정도 아까 표에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그럼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할 때 어떤 순서를 해야 되느냐라는 걸 말씀드리겠는데, 현재 이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1+1 제도가 도입됐지 않습니까? 하나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브랜드만이 가맹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라고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하면 맨 처음 해야 될 일은 나의 직영점을 하나를 반드시 성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직영 매장을 성공시키고 나오면은 내 브랜드가 등록이 잘 되어 있는지도 판단해보고,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다시 빨리 브랜드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레시피와 매뉴얼을 잘 다듬으시고, 교육 시스템도 갖추고 난 다음에 요게 다 되어 있다 그러면은 가맹점주를 모집하십시오. 그럼 가맹점주를 모집한 다음에는 할 때 계약서를 써야 되는데, 계약서 쓸 때 영업구역도 선정해주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켜주고, 오픈하기 위해서 인테리어하고 설비를 하면서, 그 다음에 오픈 하기 전에 매장을 알리는 로컬 스토어 마케팅을 전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오픈을 합니다. 그럼 오픈한 이후에도 가맹 본사는 지원하고, 또한 잘 안 되는 부분은 통제해 나가면서 같이 브랜드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가맹점과 전개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잘 지켜주시는 게 필요합니다.